네? 한국이 전부 휩쓸었다고요? 그 말을 저보고 믿으라는 건가요? 여기 미국 여성은 지금 이곳은 한국으로 인해 큰 혼란에 빠졌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미국 여성은 무슨 일을 겪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서 태어난 레이첼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수학을 좋아했습니다. 단순히 숫자를 다루는 것이 즐거웠던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희열이 너무나도 짜릿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저는 학교에서도 수학을 가장 잘하는 학생 중 한 명이었고 친구들도 저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선생님들도 저에게 기대를 걸었고 저는 그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성적표에는 항상 최고 점수가 기록되었고 시험이 끝나면 친구들이 저에게 찾아와 문제를 함께 풀어달라고 부탁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내심 우쭐해졌고 수학이야말로 제가 빛날 수 있는 분야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희 세상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새 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어요. 교실에 앉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저는 문득 교실 문 앞에서 낯선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짧게 자른 검은 머리, 또렷한 눈매, 그리고 깔끔한 교복 차림의 남학생이었는데 다른 친구들과는 어딘가 분위기가 달라 보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분했고 몸가짐은 단정했습니다. 얘들아, 새 전학생이래. 누군가가 속삭였고 저는 고개를 돌려 담임선생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은 그 학생을 교실 앞으로 불러 세우고는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새 학기에 새로운 친구가 전학을 오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온 학생이고 제 이름은 김시원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반에서 함께 공부할 거예요. 다들 친절하게 대해 주길 바래요. 그렇게 한국에서 온 전학생이 우리 반에 합류했고 저는 처음에는 별다른 감정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새로운 학생이구나 하는 정도의 관심뿐이었어요. 하지만 곧 저는 그 학생의 존재를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첫 번째 수학 시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늘 그래왔듯이 최선을 다해 시험을 치렀고 문제를 모두 풀고도 시간이 남아 여유롭게 답을 검토할 수 있었어요. 자신 있었습니다. 늘 그래왔으니까요. 그러나 성적표가 나온 날 제 자신감은 무참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전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전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단순히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전 과목 만점을 받았고 특히 수학 시험에서는 단 한 문제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그의 시험지를 칭찬하며 교실 앞에서 보여주었고 문제 풀이 과정이 얼마나 깔끔하고 논리적인지 설명했습니다. 친구들은 감탄하며 웅성거렸고 몇몇은 진짜 천재 아니야? 라며 흥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놀라움이었지만 곧 그것은 질투로 변했습니다. 저는 항상 수학을 가장 잘하는 학생이었고 모두가 저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리는 저의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의 것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이 그의 실력을 칭찬할 때마다 저는 알 수 없는 초조함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가 밀려나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그 감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날은 수학 시간이 끝난 후 쉬는 시간이었고 저는 책상에 앉아 노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실 한쪽에서 다소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너 시험 때 커닝한 거 아니야? 순간 교실 안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고 교실 한쪽에서 중국인 학생 앤디 창이 자리에서 일어나 전학생을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첫 시험에서 만점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난 내가 컨닝하는 걸 봤어. 내 뒷자리였거든. 분명 옆에서 답을 훔쳐봤어.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고 몇몇은 조심스럽게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전학생을 향한 반응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는 걸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감탄과 놀라움이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를 향한 질투와 의심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전학생은 의외로 태연했습니다. 그는 앤디 창을 바라보며 짧게 한숨을 쉬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어. 그리고 그런 의심을 받을 이유도 없어.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필요한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앤디 창은 쉽게 물러설 기세가 아니었어요. 그는 팔짱을 끼고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증명해봐. 진짜 내 실력이라면 이 자리에서 바로 풀어볼 수 있겠지? 그 말과 함께 그는 교실 앞 칠판으로 다가가더니 크고 복잡한 수학 문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까다로운 문제를 골라낸 듯 방정식과 함수 기호가 빼곡히 채워지자 몇몇 학생들은 저거 너무 어려운 거 아냐? 라며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앤디 창은 여유로운 표정을 지으며 다시 전 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풀어봐. 못 풀겠다면 그럼 너 진짜 커닝한 거라고 봐도 되겠지? 교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전 학생에게로 향했습니다. 저 역시도 그를 바라보며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실력만 봐도 그가 문제를 풀 것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공개적인 압박을 받았을 때도 평소처럼 해낼 수 있을까? 전 학생은 잠시 칠판을 바라보았어요. 그는 별다른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다소 지루하다는 듯한 눈빛을 띠더니 조용히 분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교실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며 마치 여러 개의 길을 동시에 열어가는 듯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한 가지 정해진 풀이법을 따라갔겠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무려 10가지가 넘는 서로 다른 해결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10가지 풀이법이라니. 저는 문제를 한 가지 방식으로 푸는 것만으로도 벅찰 때가 있는데 그는 마치 장난이라도 하듯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낸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논리적으로 완벽했습니다. 실력이라는 것은 단순한 결과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그 과정에서 차원이 다른 사고력을 보여줄 때 진짜가 드러나는 법이었죠. 앤디 창은 점점 얼굴이 붉어지더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교실 안의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전 학생을 의심하던 학생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실력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몇몇은 작은 감탄사를 내뱉기도 했습니다. 와, 대박이다. 진짜 천재 맞네. 이걸 어떻게 10가지 방법으로 풀 생각을 하지? 웅성거림이 커졌고 그 순간부터 전 학생을 향한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운이 좋은 신입생이라고 생각했던 학생들도 이제는 그의 실력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그때부터 조금씩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었고 어떻게든 그를 뛰어넘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여준 문제 해결 방식과 태도를 보면서 저는 점점 다른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질투와 경쟁심을 넘어서 존경심이 생겼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나 동시에 저는 내심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노력해왔던 것들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전에는 수학이라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지만 이제는 제 앞에 저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학 경시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실에 들어서자마자 친구들은 저마다 대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복도에서도 여기저기서 누가 대표로 나가게 될까? 라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전까지 학교의 대표로 뽑히는 것은 당연히 저희 몫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수학을 가장 잘하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개인전과 단체전에 출전시키곤 했고 저는 한 번도 그 명단에서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이제 제 곁에는 그 한국인 전학생이 있었으니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이미 그가 대표로 선발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선발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는 한 차원 높은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나가는 이상 개인전 우승은 거의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리고 선발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참가 희망자들이 모인 교실에서 우리는 각각 주어진 문제를 풀었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연달아 나왔고 저는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발휘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속으로는 신경이 곤두서 있었어요. 다른 누구보다도 바로 그 한국인 학생과 비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한국인 학생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저는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다른 학생들이 추가로 선발되었으며 우리는 함께 단체전까지 준비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항상 1등의 자리를 당연하게 여기던 저였지만 이번에는 누군가가 저보다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압도적인 차이로요. 질투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단순한 패배감? 정확히 어떤 감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인 대회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그 학생과 거리를 두고 싶었습니다. 선생님의 지도 아래 우리는 함께 문제를 풀고 전략을 세워야 했지만 저는 가능하면 그와 직접적으로 마주치는 일이 없었으면 했습니다. 그가 너무 뛰어난 존재라는 걸 알수록 저는 그 앞에서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학생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팀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기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팀 전체의 실력을 끌어올리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우리가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문제는 정석적인 풀이로 접근하면 계산이 복잡해져. 대신 이렇게 대칭 구조를 활용하면 훨씬 간단해질 수 있어. 그의 설명은 명확했고 그는 어려운 개념도 쉽게 풀어낼 줄 알았습니다. 선생님조차도 그의 방식에 감탄했고 우리는 하나둘씩 그의 방식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따라가는 것이 벅찼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미 충분히 실력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와 함께 공부하면서 저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 실력도 놀랍게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루는 연습이 끝난 후 선생님이 저희를 바라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 실력이 이렇게까지 오를 줄은 몰랐는데. 한국인 학생이야 워낙 잘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나머지 너희까지 이렇게 성장할 줄은 예상도 못했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자연스럽게 주변 친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들 저마다 뿌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특히 함께 선발된 친구들은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자신감이 붙은 듯 보였어요. 모두가 실력 향상을 실감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바로 그 한국인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그를 바라보며 새로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그를 뛰어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를 향한 감정이 단순한 경쟁심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그는 저보다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아는 것을 아낌없이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그를 존경하게 되었고 동시에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 한편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대회 당일이 찾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개인전이 진행되었고 우리는 최고의 기량을 발휘했습니다. 개인전에서 한국인 학생이 금메달을 차지했고 저는 은메달을 그리고 우리 학교의 또 다른 학생이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성적도 기대 이상이었지만 우리 학교에서 3명이 모두 메달을 차지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웠어요. 선생님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들 정말 대단하다. 한국인 학생이야 원래 잘하는 걸 알았지만 솔직히 너희가 이렇게까지 해낼 줄은 몰랐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학생 덕분에 가능했어요. 그 순간 저는 진심을 담아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질투로 시작했던 감정이 이제는 전혀 다른 형태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단체전이 시작되기 전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가볍게 숨을 고르며 긴장감을 풀었습니다. 개인전에서 이미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단체전은 전혀 다른 차원의 도전이었어요. 개인전은 혼자만의 실력으로 승부를 보는 것이었지만 단체전은 서로의 조화와 협력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히 저는 아직까지도 완벽한 팀워크를 이루고 있다고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국인 학생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는 침착한 표정으로 우리를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린 이미 충분히 준비됐어. 걱정할 필요 없어. 중요한 건 각자 맡은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고 믿고 가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여유로웠고 마치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덕분에 긴장감이 살짝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가 하는 말에는 늘 묘한 설득력이 있었고 그의 말 한마디가 팀원들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단체전이 시작되자 문제들은 빠르게 주어졌고 각 팀들은 제한된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긴장한 나머지 평소보다 사고 속도가 더뎠지만 그는 곧바로 흐름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이 문제, 우리가 연습했던 거랑 비슷해. 내가 이 부분 맞고 나는 이 부분 계산할게. 그는 단순히 문제를 잘 푸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조율하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마치 경기장에서 전략을 지휘하는 감독처럼 그는 각 팀원의 강점을 고려하며 역할을 배분했고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점검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런 방식이 익숙하지 않아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조언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니 그의 방식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실감하게 되었어요. 그는 문제를 푸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끌면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더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였다면 절대 이렇게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강점을 살려 역할을 나누었고 그의 지휘 아래 점점 최상의 컨디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단체전이 끝났을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과 발표가 이루어졌고 놀랍게도 우리 학교가 압도적인 점수로 금메달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학교는 단체전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던 학교였습니다. 당시 우리 학교는 수학 실력 면에서 유명한 다른 명문 학교들과 경쟁하기에는 한참 부족했고 단체전은 늘 형식적으로 참가하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어요. 우리의 점수는 압도적이었고 단 한 개의 문제도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발표되자 우리를 향한 환호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선생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솔직히 말해서 너희가 개인전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단체전까지 우승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 특히 지난 대회 때는 우리 학교가 꼴찌였는데 이렇게까지 실력이 향상될 줄이야. 주변에서 우리를 향한 박수가 쏟아졌고 다른 학교의 학생들도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우리가 해낸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말이죠. 저는 그 한국인 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빛나고 있었어요. 그는 스스로 우승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자랑하거나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트로피를 받아들었고 선생님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금메달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저는 그 학생을 향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마워. 너 덕분에 정말 많은 걸 배운 것 같아. 그는 제 말을 듣고 살짝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내가 있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어. 그 말이 이상하게도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질투로 시작했던 감정이 이제는 전혀 다른 형태로 변하고 있었어요. 그를 뛰어넘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에게 배우고 싶었고 더 나아가 그의 곁에 있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 감정이 정확히 무엇인지 저는 아직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저를 변화시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이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존경심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단순히 경쟁 상대이자 라이벌로만 생각했던 그가 이제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의 능력이 부담스럽고 심지어 질투심을 불러일으키기까지 했었지만 이제는 그의 곁에서 배우는 것이 즐거웠고 그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어요. 특히 우리가 함께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면 제 심장은 자꾸만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는 문제를 풀다가도 곧잘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곤 했고 그 미소가 머릿속에서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평소처럼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영어 단어장을 건네주며 이 단어들만 외워도 내가 에세이 쓸 때 훨씬 도움이 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단어장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덕분에 영어가 훨씬 쉬워졌어. 정말 고마워. 그 순간 저는 아무 이유 없이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작 한마디 감사 인사일 뿐이었는데 그의 목소리와 따뜻한 시선이 저를 설레게 만들었어요. 설마 내가 그를 좋아하는 걸까? 그제야 저는 제 감정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함께 있을 때면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이 쓰였고 그가 웃을 때마다 제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그는 단순한 수학 천재가 아니라 따뜻한 사람이었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주위 사람들을 돕는 배려심 깊은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더 그에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감정이 커져갈수록 한 가지 걱정이 마음속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우리는 곧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대학 진학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졸업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저에게 한 가지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나 한국의 대학으로 진학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제가 겨우 그렇게 묻자 그는 미안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전부터 결정한 일이었어. 부모님도 한국에 계시고 거기서 공부하는 게 내게 더 맞을 것 같아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막 가까워졌고 이제 막 내 감정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는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그가 없는 학교 생활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같이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던 시간,
수학 문제를 두고 토론하던 순간들, 그리고 함께 웃고 떠들던 기억들까지 모든 것이 당연하게 지속될 것만 같았는데 그가 떠나고 나면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었어요. 그래도 그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넌 내 길을 가야 해. 내가 하고 싶은 거라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어.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이게 최선일까? 그가 떠나고 나면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아니, 만나더라도 예전처럼 가까운 사이일 수 있을까? 그때부터 저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과연 그를 보내고 이곳에서 저만의 길을 가는 것이 맞을까? 아니, 그리고 마침내 저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졸업식이 끝난 후 저는 마지막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를 따라 한국으로 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결정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를 만나면서 수학뿐만 아니라 배움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익혔고 그의 방식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공부한다면 저 자신도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를 향한 감정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그와 다시 만나고 싶었고 그와 함께 성장해 나가고 싶었습니다. 몇 개월 후 저는 한국의 한 대학에 합격했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환경, 모든 것이 새로웠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그가 있었으니까요. 입학 첫날, 저는 캠퍼스를 둘러보다가 익숙한 실루엣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고 이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정말 한국까지 온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섞여 있었어요. 응, 너 때문에. 저는 웃으며 그렇게 대답했고 그 순간 그의 눈이 살짝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캠퍼스를 걸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지만 마치 어제도 함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사이에는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조용히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경쟁자였지만 그는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고 저는 그를 통해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서로를 위해 함께 걸어가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질투와 경쟁을 넘어 성장하며 마침내 사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동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